성중실록 6권 성중 1년 7월 27일 개묘 네 번째 기사 1470년 명성화 6년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6권 성중 1년 7월 27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6권 성중 1년 7월 2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중실록 6권 성중 1년 7월 2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6권 성중 1년 7월 28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화순 현감 오비민이 하직하니 전지하기를 전라도가 신롱한 것이 더욱 심함으로 수령을 이미 교체하지 말도록 하였는데 화순 현감을 어찌하여 교체하는가 하니 도승지 이극증이 아뢰기를 전 현감 이 지치가 본도 절도사의 사위이므로 고성현령으로 옮겨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오비민의 인품이 어떠한가? 능히 백성들을 다스리고 구황할 수 있겠는가 하니 승정원에서 오비민에게 구황할 방책을 물었는데 오비민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승정원에서 이것을 아뢰니 전지하기를 고쳐서 임명하라. 그러므로는 수령을 제수할 때 모름지기 백성을 다스릴 만한 자를 선택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중실록 6권 성중 1년 7월 28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6권 성중 1년 7월 28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6권 성중 1년 7월 2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탄일이었으므로 백관이 흑이 품대로서 전문을 올리고 하례를 베풀었다. 성중실록 6권 성중 1년 7월 2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일찍이 정승을 지낸 자 및 정승 승지와 입직한 여러 장수와 예고란 기록을 공개하게 하고 또 입직한 군사와 경복궁에 입직한 군사에게 술과 떡을 내려주었다. 성중실록 6권 성중 1년 7월 29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정한 여호가 와서 아뢰기를 무릇 조율할 때는 반드시 그 공사를 상고하는데 김덕부의 공사도 자세하니 잊어버리지 아니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죄를 가려서 숨기고자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것이니 정근대 국문화의 주의를 더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어찌 대신으로서 이와 같은 자가 있겠는가? 그것을 잊고서 빠뜨린 것이 틀림없다 하고 명하여 음식을 먹여서 보내게 하였다. 성중실록 6권 성중 1년 7월 29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금년의 농사는 한전은 무성하고 수전도 또한 혹 무성한 곳이 있다. 무릇 백성이 경작하는 땅 가운데 한전이 많은 자도 있고 수전이 많은 자도 있고 또한 한전과 수전이 서로 반반인 자도 있다. 한전이 많은 자는 수확할 것이 틀림이 없고 풍년이 수전과 한전이 서로 반반인 자도 또한 실업하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모두 구왕한다면 힘이 또한 미치지 못할 것이니 여러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부지런하고 삼가는 품관을 골라서 진휼관으로 임명하고 그 면의 이장을 사로 삼아서 같이 민호를 경작한 것을 살피게 하고 수정과 한전의 다수를 헤아려서 그 수확한 숫자를 계산하여 장부에 적고 재앙에 굶주리는 자를 구휼하게 하고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진율하는데 가장 부지런한 자를 상고하여 이를 상주도록 하라. 경들은 이것을 밝게 효유하라 하였다. 성중실록 7권 성중 1년 8월 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하늘을 지나가다. 성중실록 7권 성중 1년 8월 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장사를 보다. 성중실록 7권 성중 1년 8월 1일 병호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7권 성중 1년 8월 1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일본국 전산전 원의성 살마주 등원지구 측전주 등시모가 사람을 보내와서 영창전에 진향하였다. 성중실록 7권 성중 1년 8월 5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대마주 월중수 종성홍이 사람을 보내와서 경안전에 진향하였다. 성중실록 7권 성중 1년 8월 1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1일 병옷 7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여호가 와서 아뢰기를 의금부에서 긴덕부를 조율하지 않은 것은 잊은 것이 아닙니다. 낭청이 조율장을 고할 때에 판사 임원순이 말하기를 김덕부는 어찌하여 조율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낭청이 대답하기를 당상이 조율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임원준이 말하기를 조율하지 않은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이 사건은 잊은 것이 아님이 확실합니다.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재상이 어찌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하였겠는가 하고 또 전지하기를 만일 사관은에서 아른 바와 같다면 참으로 낭청의 죄가 아니다. 송숙기와 이종윤이 잘못 연좌되어 파직을 당하였으니 그들을 복직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조율장은 죄를 법률에 적용하여 그 형을 매기어 임금에게 아뢰던 장신을 말한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1일 병호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일 정미 1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일 정미 2번째 기사. 전라도 수군 절도사 이돈인이 하직하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일 정미 3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일 정미 4번째 기사. 사관은 행 대사관 김순영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은 생각하여 보니 의금부에서 김정광의 범죄를 다스릴 적에 상인 김득부가 뇌물을 준 것을 명백히 알고서 초사까지 받아 놓았는데 그 법을 적용하여 죄를 주는 단계에 이르러서 고의로 김득부를 빼버렸습니다. 무릇 죄인을 문초하는 일이 끝나면 의뢰 범인의 죄 안에 의하여 하나씩 조율함으로 잊어버릴 일이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않고서 조율하지 않았으니 어찌 정실 관계가 없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또 당시 여러 사람의 의논이 김덕부를 함께 조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도 마침내 그 일은 묵살하였습니다. 신들은 생각컨대 김덕부의 초사가 이미 갖추어졌으므로 빼놓을 길이 없습니다. 만일 간곡하게 힘써서 하지 않았다면 어찌 그 죄를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죄 있는 자를 놓아주고 천총을 흐리게 하고 왕법을 능멸하여 폐기하는 것은 신하로서 행할 바가 아닙니다. 재용감의 옥사는 본디 작물과 뇌물을 다스리는 것인데 김득부가 부상으로서 면할 수 있었으니 그렇게 된 원인을 추구하면 비행이 외부에 나타나게 되면 죄화를 사용하고 비행이 내면으로 감추어지면 반항하니 그 죄가 재용감의 관리보다 더 심하므로 결코 대신이나 재상이라고 해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릇 사람이 죄가 있으면 소신은 을에 죄를 지고 대신은 을에 면하여 준다면 어찌 왕정이 바르고 왕법이 공평하다 하겠습니까? 예전에 장석지가 한나라 문제에게 말하기를 정의는 천하의 저울대입니다. 정의가 한번 기울어지면 천하의 법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였는데 지금의 의금부는 한나라의 저울대입니다. 그런데 법을 준수하지 않음이 의금부에서부터 시작하였는데 어찌 용서해서 그대로 두고 신문하지 아니하여 법을 굽혀가며 은혜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재계를 내려 관계기관에 회부하여 실정과 이유를 철저하게 신문하고 법에 의하여 판정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상소한 말은 참으로 옳다. 그러나 문초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재용감은 궁중에서 쓰는 모시, 피물, 마포, 인삼의 진언 및 의복, 사, 나, 능, 단, 사여와 포화의 염직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정의는 형벌에 관한 시무를 맡은 벼슬을 말한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1일 정리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3일 무신 1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7권 성중 1년 8월 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생원 구영안이 윤온의 혐의를 품고 꾸며낸 말을 듣고 자기 어머니의 명령이라 하여 허물이 없는 아내 신씨를 버리고 이별한 죄는 유리장 80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용서하는 특사가 있기 전의 일이니 다만 구영안이 버린 아내 신씨를 도로 데려다 함께 모여 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시록 7권 성중 1년 8월 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7권 성중 1년 8월 3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구례현에 사는 백정 박성로가 요사스러운 말을 쓰여서 말하기를 보성군에 거주하는 부자로 사는 사람의 집에 귀신이 있는데 사람 모양 같고 키가 한 길이 넘으며 몽두만 쓰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며 그 집 사람이 늘 식사할 때마다 한 마리 쌀로 밥을 지어 먹였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나의 아우도 내려오는데 오면 큰 풍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여 여러 사람을 현혹하게 한 죄와 양녀인 마가이 소사 무녀 단정 역자 만금 문금 통인 중남 백정 이인부 백정딸 고미가 박성로의 요사스러운 말을 더 보태어 전하기를 귀신이 있는데 머리 하나에 상투가 7이라고 말하고 혹은 머리 하나에 상투가 서너시라고 말하고 혹은 머리 하나에 상투가 2인데 능성과 보성에서 내려와 식사 때마다 국과 밥 각 한 동이씩을 먹는다 하여 여러 사람을 현혹하게 한 죄와 정병주면 김자형 임효지 산호 이송림 길사룡 임동말 중장수 학생 이말동 이은주 갑사 한덕경 역자 방철 중성심 해공 의안 지수 준옥 명일 개순 학돈 성해 성운이 요사스러운 말을 만들어서 이르기를 운남 온각사에 나이 149세 된 노인이 있었는데 정해년 6월 초 10일에 죽었다. 그런데 그 돌아온 혼이 위로는 1000개 아래는 지부에 동달하여 인간에게 왔음 고하기를 경인년 3월부터 바람과 비가 몹시 심해 악한 사람은 다 죽는다. 전염병과 전쟁의 재변으로 경인년 10여년 2회에 사람이 8분은 죽어서 집은 있으나 사람은 없으며 땅은 있으나 경작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리고 9여자가 지 아비와 함께 살며 10집이 한 마리의 소를 함께 부리며 집에는 연기가 끊어지고 곡식은 쌓아두고 먹을 것이 없다. 만일 믿지 않는 자는 눈만 멀 뿐이고 이 글 한 벌을 전하는 자는 자기 한 몸의 재앙을 면하고 2벌을 전하는 자는 한 집의 재앙을 면하고 3벌을 전하는 자는 크게 편안함을 얻을 것이다. 만일 믿지 아니하고 이 글을 집 속에 감추어 둔 자는 유혈의 재변을 볼 것이다. 이 글은 요동에서 온 신강 화상의 글인데 이것을 베껴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라 하였다 하여 여러 사람을 현혹하게 한 죄는 아울러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지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박성로는 위의 요사스러운 말을 문초하려 할 때 도망하여 담양에 있는 어미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죄를 면하려고 하여 그 어미로 하여금 거짓 진술하게 하여 위의 요사스러운 말은 검진에게 들었다 하여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여 지목한 죄는 유리 장 100대 유 3천리에 역 3년을 더하는 데 해당하고 사정 임효생이 이 요사스러운 말을 전하여 듣고 계달할 때 덕지가 이르기를 입셋이 있는 귀신이 있어서 말하되 이달에 비가 오지 않으면 내달에는 마땅히 비가 와야 하는데 내달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비록 풀을 제거하여도 이익이 없을 것이며 금년에는 진생, 신생, 유생의 사람이 모두 죽는다 하더라 하였다고 하고 거짓말을 보태어 계달한 죄는 유리 장 100대 도 3년에 해당하며 양녀 덕지가 하교를 받으러 문초할 때 임효생의 지위를 듣고 다른 것이지 자기가 발설하지 않은 말이라고 거짓 꾸며서 진술한 죄는 유리 장 90대 도 2년 반에 해당하는데 단위는 벌을 주고 나머지는 죄를 속받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몽두는 죄인의 얼굴을 싸서 가리는 물건을 말한다. 성중시록 7권 성중 1년 8월 3일 무인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4일 기요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4일 기요 두 번째 기사 보경당에 나아가서 상당부원군 한 명의 능성부원군 구치관 도승지 이극증을 불러서 이를 의논하였다. 이보다 먼저 새로 임명한 영안 남도절도사 김견수가 아직 부임하지 않았는데 관찰사 이계순이 치게 하기를 본도는 농사가 잘 되지 않았으니 청컨대 남도절도사를 보내지 마소서 하였다. 이때 이르러서 재상에게 명하 의논하게 하니 한 명의가 아뢰기를 본도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 남도절도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구치관이 아뢰기를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안정되지 아니하면 남도절도사가 있고 없는 데 달려있지 않으니 보내지 않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대비가 말하기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 절도사를 설치한 본뜻은 무엇인가 하니 이 걱정이 대답하기를 이 시해가 절도사를 죽임으로 온도가 미연히 악을 따르게 되어서 두 절도사를 두어 군사를 나누어서 서로 원조하게 할 계획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하고 한 명의가 아뢰기를 다만 이것뿐이 아니라 본도는 남과 북이 멀리 떨어져 있어 분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대비가 말하기를 남도 줄다서는 아직 보내지 말고 지금 떠난 경차관 홍기달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미연은 쏠리는 모양을 말한다.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4일 기요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4일 기요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5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사원부 장령 이육과 사관은 정은 여호가 와서 아뢰기를 청컨대 내불 땅의 역사를 정지시키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5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5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6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6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육과 사관은 정은 여호가 와서 아뢰기를 청컨대 내불 땅의 역사를 정지시키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대관에서 또 합사하여 아뢰었으나 또한 듣지 아니하였다.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6일 신의 네 번째 기사 보경당에 나아가니 원상 신숙주 도승지 이극증이 입시하였다. 대왕 대비가 말하기를 대간이 내불 땅의 개조를 정지시키도록 청하였으나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따르기가 어려울 것 같다.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만일 부득이 개조하는 것이라면 지금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6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능성부원군 구치관이 와서 아뢰기를 신의 더러니 의금부의 조율에 누락한 김덕부의 일에 대하여 국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금부에서 처음에 초사를 받고 조율할 때 누락시켰으며 판사 임원준과 황효운이 처음에 김덕부가 이 옥사에 관련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아뢰는 것은 그 말이 곧지 못합니다. 하물며 사헌부에서 아랫 말을 보면 의금부에서 정실 관계의 사유가 없지 않습니다. 사헌부에서 어찌 자세히 듣지도 않고 함부로 아랠 수가 있겠습니까? 임원준과 황효우는 모두 의정부의 관원이며 의정부는 백관의 장입니다. 하물며 전하께서 첫 정사를 계실 때에 이 무리들을 의정부에 있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은 이 말은 신 한 사람의 뜻만이 아닙니다. 신숙주 한 명의 윤자원과 더불어 의논해서 아뢰는 것입니다. 아니 전지하기들을 그들을 채차하도록 하라 하였다. 채차는 관리를 갈아내어 바꿉니다.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6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6일 신의 일곱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계손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의 아랜 것으로 인하여 아직 남도 절도사 및 평사는 두지 아니하고 다만 우호와 거느리고 있는 공간 2인만
머무르게 하니 경이 남도의 군무도 겸하여 관장하고 평사 및 군관 10인을 돌려보내라. 또 아른바 고항할 쌀과 밀가루는 함흥이남 여러 고을의 군자창 양곡에서 5천석을 주니 경이 아랜대로 민간의 배로 운반하여 홍원, 북청, 이성 세 고을의 맥성을 구율하라. 북청은 지금 부사를 두지 않아서 고항의 모든 일이 혹 소홀해질까 염려되니 본고을의 판관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고항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고 경도 또한 마음을 두어서 수시로 살피고 조사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줄이게 하지 말라 하였다. 군자청은 군자인 양곡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6일 신의 8번째 기사. 제도의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하서하기를 금일 탄일에 진상하는 박물과 내년 단오에 각 전에 진상하는 부채 외에는 2회 기타 명의의 박물은 일체 진상하지 말 것을 지난 7월 초 1일에 이미 선지를 내렸는데 지금 전라도 관찰사 고태필은 잡은 호랑이와 표범의 가족을 진상하고 내년 정월과 동지에 진상할 호랑이와 표범 가족을 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니 이것은 반드시 해당 조에서 미처 공문을 보내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경은 이 뜻을 알아서 시행하라 하고 아울러 고태필에게도 유시하였다. 성주시록 7권 성종 1년 8월 6일 신의 9번째 기사. 이극배를 정헌대부 의정부 좌참찬으로 서거정을 정헌대부 의정부 우참찬으로 김길통을 정헌대부 호조판서로 허종을 숭정대부 병조판서로 이훈을 정헌대부 한승부 판윤으로 박사동을 조산대부 사관은 정헌으로 삼았다. 성주시록 7권 성종 1년 8월 6일 신의 10번째 기사. 사무에 사례기를 성임의 종 중생은 진술하기를 김조의 가옥을 산 일은 이웃 사람도 알지 못하였고 문기도 또한 보증인이 없으며 또 관청은 또 경유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김조의 여자종 덕비는 진술하기를 김조는 볼일이 있어 출타하고 집에 있지 않았는데 여주인 변씨가 집을 팔았다 합니다. 이 말에 의거해서 생각해보면 문기는 김조 자신이 쓴 것이고 집을 파는 것은 비밀이 아닌데 이웃 사람이 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하물며 김조가 집을 판 뒤에 곧 이사하지도 않고 여러 달을 그대로 살았으니 이것은 판 것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대신이 선물을 받은 일은 가히 밝게 분변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김조를 잡아다가 사실을 밝히소서 하니 임금이 국문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성주시록 7권 성종 1년 8월 6일 신의 11번째 기사. 행 판돈영부사 신결이 졸하니 조회를 거두고 조제하고 예장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심결의 자는 통지이고 서혼왕후의 아우인데 그 아버지 심온이 죄로 죽었으므로 패고가 되어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경태 경호년 문종이 처음으로 기용하여 돈영부 주부를 삼고 동첨지 돈영부사로 뛰어올랐다. 을해년에 세조가 발탁하여 통정대부 첨지 중추원사로 삼고 병자년에 가선대부 동지 중추원사로 올리고 천순 정축년에 가정대부로 올리고 김효년에 인순부 윤으로 전임하였는데 곧 정헌대부로 뛰어올랐고 경진전에 숭정대부 지중추원사로 올랐고 신사년에 승록대부 공조판서가 되었으며 개미년에 판중추원사로 옮기고 성화병술년에 보국승록대부 영중추부사로 올랐다가 곧 판중추부사로 옮기고 기축년에 대광보국 승록대부 판돈용부사로 올랐는데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52세이다. 정이라고 시호하니 자기 몸을 공손하게 하고 말이 적은 것을 정이라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이라 한다. 심결의 사람됨은 자질과 성품이 올량하고 용모와 예의가 단정하였다. 세조가 불러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집안 사람이 예절로 대우하여 외삼촌이라 호칭하고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다. 아들이 있으니 심정원이다. 패고는 종신토록 관리가 될 수 없게 합니다.
성중시력 7권 성중 1년 8월 6일 신해 12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력 7권 성중 1년 8월 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테스 종전국 인위군 신농수 종성가 풍수 테스 대우 팔랑사능 비전주 상성포 산성 테스 원길 상성포 좌지원 차랑 풍우주 일전 테스 국광 관서 살마 3주 태수 충국 살주 이집원 우진 우주 태수 등 희구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중시록 7권 성중 1년 8월 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지방 토산물인 표본 가죽은 구멍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진상하라 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점점 주구하여 폐해를 백성에게 끼치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는 비록 구멍이 있더라도 진상하라 하였다. 주구는 관청에서 백성의 재물 따위를 강제로 요구하여 빼앗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구멍이 없을 수가 있냐. 성경시록 7권 성종 1년 8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중시록 7권 성종 1년 8월 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7권 성종 1년 8월 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전제하기를 들으니 영안도 절도사 어유소를 청렴하고 삼가고 깨끗하고 고유하며 또 백성을 어루만지고 통제하기를 적절하게 한다 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특별히 옷을 주려고 하니 구황 경찰관 홍기달로 하여금 가지고 와서 주게 하고 이어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고 또 영안도의 관찰사와 육진의 장수도 각각 본영과 본진에서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어 주게 하라 하였다. 성중시록 7권 성종 1년 8월 8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7권 성종 1년 8월 8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영안도 한도는 우리나라 북쪽 문이다. 만일 어루만지고 통제하는 것을 잘못하면 도적을 불러들여 화를 끼침으로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다. 근래의 변방장수를 잘못 등용하여 화가 예측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서 변방 백성이 거의 어육이 되었다. 지금 비록 안정되기 시작하였으나 오히려 백성이 편안하지 못하고 오랑캐도 또한 혼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대신에게 누가 적임자인가를 물어서 경에게 그 방면을 맡긴 것이다. 경이 지금 몸가짐을 청렴결백하게 하고 행정을 공명간략하게 하여서 다만 군민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은혜를 생각할 뿐 아니라 오랑캐도 또한 공경하고 사모하여 서로 다투어가면서 와서 붙조차 능히 뒷문으로 하여금 안정이 되게 하여 변방 백성이 베개를 높이 베고 자게 되었으니 비록 옛날의 이름난 장수라도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심히 가상히 여겨 이제 홍기다를 보내어 술을 내려주고 또 옷 두 벌을 내려주어서 나의 가상히 여기고 기뻐하는 뜻을 보이노라. 또 경의 늙은 어미가 남의 집에 우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집 한 채를 주어서 편안하게 살게 하였고 또 병이 있게 되어 의약을 주어서 치료하게 하였으니 경은 모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옛 뜻을 더욱 가다듬어서 북방으로 하여금 병고가 없게 하라. 아울러 오진의 모든 장수에게도 술을 내려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본진에서 받게 하라 하였다. 오진은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을 말한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8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계손의 에게 유시하기를 경에게 지방을 맡겼더니 이제 흉년을 만나서 백성을 무예하느라고 수고한다. 이제 홍계다를 보내어 술을 내려 그 수고를 위로하노라 하였다. 성중시록 7권 성중 1년 8월 8일 개축 일곱 번째 기사. 의주 사람 최막동이 일찍이 건주의 야인 보랑합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도망하여 요동에 이르렀는데 도사가 황제에게 보고하여 돌려보내었다. 최목동이 말하기를 보량합의 부략은 다른 부락에 비해서 가장 강합니다. 그 동쪽 반나절 길에 이만주의 아들 이 보울가대의 부락 8구가가 있는데 장정 남자가 15명이고 이틀길 다라게리에 올고대의
불악 30여가가 있는데 장정 남자가 40여 명이고 그 서쪽 반나절 길에 올고대의 불악 30여가가 있는데 장정 남자가 40명이고 그 서쪽 반나절 길에 지을구이의 불악 20여가가 있는데 장정 남자가 30여인이고 그 남쪽 반나절 길에 서종합의 불악 7가가 있는데 장정 남자가 10여 명입니다 하였다. 성정시록 7권 성종 1년 8월 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상군 황효운이 와서 아뢰기를 대간에서 신등이 김덕부를 누락시킨 것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논하였으니 신등은 통미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유사에 나아가 변명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대관과 대신은 다 경들이 돼지를 잊어버린 것이 불가하다고 말한 것이며 경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시록 7권 성종 1년 8월 1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육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성임의 뇌물 받은 일을 구문하지 말라고 명하시는데 신들의 생각으로는 성임의 집을 산 문권은 관청을 경유하지 않아 믿기 어렵고 또 김조는 남다른 능력도 없고 또한 성상의 특질도 없었는데 내금이로서 갑자기 사모현령이 되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정실이 있을 것입니다. 빌건대 김조의 관직을 파면하소서. 또 김국광의 아우 김정광 및 사위 이하는 다 장호를 범하였습니다. 자제가 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실로 부형의 허물이므로 김국광이 정승 자리에 있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 청컨대 파면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김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관직을 파면할 것인가. 또 친자식도 오히려 가르치지 못하는데 김국광이 어찌 그 아우의 사위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 아우와 사위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육이 다시 아뢰기를 김정광은 뇌물을 많이 받았고 이하는 관청 물건은 몰래 자기 집에 실어 갔습니다. 김국광은 한 집안의 어른이 되어서 알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금하지 않은 것이니 어찌 정성의 지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내금 위에는 김조 같은 사람이 많은데 김조만이 현령이 될 수 있었으니 어찌 그 연유가 없겠습니까? 하니 선지하기를 너희들도 또한 자식과 아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겠는가? 또 김조가 현령이 된 것도 착오가 없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장호는 불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재물을 탐하는 것이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10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박사동이 와서 아뢰기를 임원중과 황효운이 김덕부를 조율하지 않은 일로 좌천되었는데 청컨대 추약하여 주의를 주소서. 오백창조 또한 이 사건에 관여하였는데 홀로 좌천을 면하였으니 신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들이 듣건대 검률의 조율에는 김덕부도 또한 있었는데 당상관과 낭청이 저지했다고 하니 만일 검률에게 물어보면 그 정상을 알 것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사부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10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기를 금년은 농사가 잘못돼 영리가 그 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흩어져 없어질까 두려우니 먼저 진율에 구제해야 한다. 만일 구제하지 못해 흩어져 버리게 되면 찰방 역승 및 그 고을 수령을 중하게 논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1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1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예종의 소상 뒤에 왕대비는 그대로 소복을 입고 시종하는 내관과 반간 및 사약은 모두 길복을 입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원상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소상 뒤에 대왕대비가 제일 웃 어른이므로 그 앞에서 대비가 계속하여 소복을 입는 것은 옳지 않으니 마땅히 길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였다. 또 전지하기를 의경왕의 상중의 인수 왕비가 상복을 입고 세조의 곁에 모셨는데 지금은 왕대비가 별궁에 계시니 비록 소복이라도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니 신석주가 아뢰기를 소복으로 모시고 앉는 것은 일시적인 일입니다. 만일 예문에 의하면 대왕대비가 제일 웃 어른이니 왕대비가 소복을 입고 나아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편전에 손자 계실 때는 비록 소복이라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의경왕은 득종이고 인수왕비는 득종의 비한시를 말한다.
성주시로 7권 성종 1년 8월 11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욱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에 김국광의 정승 관직을 파면하기를 청하였더니 하교하시기를 자제의 한발을 부형이 어찌 알겠는가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김정관과 이한의 장호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는데 만일 부형을 두려워하였다면 어찌 감히 이와 같은 법을 범하였겠습니까? 김국광을 정승자리에 두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청컨대 개차하소서 하니 전제하기를 이한이 우둔하고 미혹해서 도피하였으니 만일 나타나면 박해질 것이다. 죄명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찌 그 누를 강인에게 미치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성주시로 7권 성종 1년 8월 11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신숙주가 아뢰기를 근래 김보의 족친이 서로 잇따라 북경에 갔는데 정동이 정거를 보내달라고 청하였으니 따르지 아니하면 정동이 반드시 김보에게 후하게 하고 자기에게는 박하게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거는 이제 이 품직이 되었으므로 종사관으로서 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에 중국 사신의 족친 용길생이 상사로서 북경에 간 일이 있으니 명년 정조사의 사행에 관합사로 보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또 강호가 왔을 때 선물로 여러 가지 물건을 주어도 모두 받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전하의 총명이 형철하여 성군이라고 말할 만하다. 내가 만일 돌아가면 중국 조정에서도 또한 그 현철함을 알 것이다 하였습니다. 강호는 비범한 사람인데 중국에서 뽑아보낸 것은 혹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강호가 노사신과 더불어 말하고자 하다가 하지 아니한 것이 세 번인데 신의 생각으로는 요사이 국가에 일이 많아서 일부러 강호를 보내와서 보는 것이므로 중국 조정의 관원과 더불어 사귀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번 성질사의 사행에 선물을 갖춰 보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상사는 정사를 말하며 형철은 환하게 맑음이다. 성종시로 7권 성종 1년 8월 11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이보다 먼저 일찍이 정승을 지낸 사람과 의정부 6조 참판에게 명하여 세종의 대상을 지낸 뒤에 예종의 상제에 대해서 의논하게 하였다. 하동부원군 정인지 청송부원군 심해 우찬성 노사신 형조판서 하무치 병조판서 이극배 호조판서 서거장 이조판서 권감 공조판서 양승지 예조판서 김경광 이조판서 정승조 예조참판 이승수 호조참판 송문림 공조참판 한이가 의논하기를 상사에 관한 제도는 나라의 큰일로서 정식의 상사제도와 단축한 상사제도 외에는 다른 편의적인 제도가 없으니 세조대왕의 상이 끝난 뒤에 대왕대비와 시종하는 사람의 복색은 궁 안에 쓰는 길복으로 하고 조정에 쓰는 소복으로 하여 예종의 상을 마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봉원부원군 정창성 고령부원군 신숙주 상당부원군 한명회 능성부원군 구치관 인산부원군 홍윤성 남양부원군 홍달선 상락부원군 김질 영의정 윤자온 우의정 한백룡 공조참판 이극돈이 의논하기를 대왕대비는 이미 예종의 복을 벗었으니 세조의 상이 끝난 뒤에는 모든 시종하는 자는 예의상 마땅히 길복을 입어야 합니다. 한 궁 안에서 길복과 흉복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그 정례에 온당하지 못한 것 같으니 세조의 담제 후에는 편의상 상을 벗고 길복을 입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옛 제도에는 3년이 되어서 벗거나 혹은 2일 하여 27이 되어서 벗거나 하는데 예종의 상은 행한 지가 이미 10개월이 되었으니 여골의 제도라도 이미 지났고 3년의 제도라면 미치지 못하니 아울러 의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편의상 길복을 입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오는 것인데 편의상 하는 일은 고래에 구애를 받을 수 없으니 세조의 담제 뒤에 예종의 소상과의 사이는 겨우 10일의 간격이니 임시로 단복을 입었다가 예종의 연일에 이르러서 연복을 입고 제사를 지낸 다음 상을 벗고 단복을 입으며 중월이 되어서 담제를 지내고 부묘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병조참파 이영은이 의논하기를 3년을 공통으로 상복을 입는 것은 신자로서 마땅히 의거할 큰 법이므로 경이하게 판단한 대로 의논하면 옳지 못합니다. 다만 예종의 상이 세조의 대상 뒤에 있으니
대왕대비는 최복을 벗고 담제를 지내고 그 시종도 또한 최복을 벗고 담제를 지내게 됩니다. 전하께서는 제1 어른 앞에서 흉복으로 대하는 것도 불가하고 또 세조를 부묘한 뒤에 복색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것도 또한 어렵습니다. 대왕대비는 이미 길복을 입었으니 마땅히 풍정을 올려야 합니다. 예종의 상으로 이것을 배할 수 없고 이때의 전하께서는 흉복으로 배울 수 없으며 또 편의를 따라서 길복을 입었다가 도로 벗는 것도 불가하니 이것은 모두 난처한 일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세조의 대상에 편의상 아울러 예종의 상까지 벗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 만일 예종의 상을 세조의 대상 날에 벗는다고 하면 경한전의 제사는 영창전의 제사를 의존하여 지내고 부묘하는 것은 세조를 부묘할 때 함께 부묘하게 하소서하였다. 이때 이르러 명하여 다시 존속 종친에게 의논하게 하였더니 효령대군 이보 밀성군 이침 은천군 이찬 진남군 이종색 나강군 이영 옥상군 이재 등의 의논이 정창순의 의논과 같았다. 이리하여 정창순 등의 의논을 따라서 전지하기를 이제 길복을 입으면 외부 사람들이 어찌 나의 부득이한 뜻을 알겠느냐. 그것을 중외에 교유하여 그 연유를 알게 하라 하고 드디어 의지를 예조에 내려 말하기를 3년을 공통으로 상을 입는 것은 하늘의 법에 거론한 것이므로 당연히 스스로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모든 정무를 장단함에 있어 세조대왕의 3년상을 마치게 되었는데 나를 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길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나 다만 예종의 상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나라 안에 길과 흉이 서로 혼합하게 되어 인정과 예의에 실로 온당치 못하다. 예전에 임금이 양음에서 거상하는 3년 동안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뒤에 편의에 따라 곧 정무에 임하고 2일6월 하여 27일에 탈상하였으니 어찌 좋아서 하였겠는가. 다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지금 고래를 헤아리면 양음의 제도는 금일에 시행할 수 없으므로 종친과 대신에게 물으니 모두 편의에 따라 변해야 한다 하므로 거상기간을 깎아내렸다. 그리하여 예종 소상이 지난 뒤부터 최복은 벗고 길복을 입고서 3년의 예제를 마친 후에 태묘에 모시기를 예제대로 할 것이니 그 세부 요목을 잘 계획해서 시행하라 하고 명하여 경기 가격에 하도 영리를 이역하는 법을 삭제하는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순 신숙주 한명의 구치관 심해 홍윤성 김질 윤자운 이극돈이 의논하기를 피폐한 가격에 다른 영리를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역을 시키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또 혹 도망하여 흩어지는 데까지 이르게 로서 그 역 자체도 존립할 수 없게 되어 피차가 다 곤란하니 실로 미편합니다. 그도 관찰사로 하여금 친히 퇴락한 역의 인리, 조역, 일수와 전원 노비의 인수 및 말과 위전의 수를 상과에 아뢰게 하고 그 쇠잔함과 성함을 헤아려서 조역과 인후를 적당히 지급하여 영구의 이역을 제거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인지 홍달손 한백년 노사신 이급배 서거정 권감 양승지 김경광 정승조 이승수 한의 이영은 송무님은 의논하기를 영노를 소복할 방책은 이역 이외에 달리 시행할 만한 조건이 없으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하무치는 의논하기를 가격의 종은 부근에 있는 모든 기관의 종 및 난신의 종으로 수를 헤아려 채워주고 하도의 영리의 이역을 없애버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랐다. 또 소도공에게 입후한 춘성군 이당의 관직을 올리는 데 대한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 정승조, 이승수, 송무님, 한이, 이영은은 의논하기를 소도공은 종사에 죄를 지었고 그 입후한 춘성군의 세대도 소원하니 관직을 올리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정창순 신숙주 한명의 구치관 심해 홍윤성 홍달성 김질 연자원 노사신 이극돈이 의논하기를 소도공은 종묘 사직에 죄를 지어 정식 시효를 얻지 못하여서 왕자의 예로 의논하면 마땅치 않습니다. 세종이 태종의 뜻을 받들어서 후계자를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만도 은혜가 또한 지극합니다. 비록 왕자로 대우한다 하여도 춘승군은 세대로 상과해 보면 소도공에게는 증손학렬에 있으므로 법례로 봐서 벼슬을 올리는 것은 마땅치 않고 또 소도공은 불천의 신주가 아니므로 그 제사를 받드는 것도 3대에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춘성군도 마땅히 본직에 따라서 제사 받는 것을 3대에 거쳐야 합니다 하고 또 한백년 하무치 이극배 서거정 권감 양승지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소동욱의 후계자는 왕자와 여러 군의 예의에 의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다. 밤제는 상제 뒤 1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이다. 초상후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27개월 만에 곧 대상을 치른 그 다음 날 하순 정일이나 해일에 지내는 제사로 부가 생존한 모상이나 처상인 경우에는 초상 후 15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이다. 이 일여골은 상례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달수를 날수로 바꿔 상례를 치르던 제도를 말한다. 부면은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일이다. 풍정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이를 축하하기 위해 신하들이 임금에게 물건을 바치던 일로 세종실록 제1권의 국속에 임금에게 음식을 차려 바치는 것을 풍정이라 한다 하였다. 경안전은 예종의 혼전이고 영창전은 세조의 혼전이다. 의지는 왕세 손이나 왕대비 왕비의 명령을 말한다. 양음은 임금이 부모의 상중에 있을 때 거처하는 곳인데 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양암이라고도 한다. 위전은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되던 토지이다. 소도궁은 신덕왕후의 제2인자인 의안대군 이방석을 말한다. 춘성군은 밀성군 이침의 아들이다. 종사는 종묘와 사직이고 불천의 신주는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구히 사당에 위에 두는 것을 나라에 설악한 신위를 말한다. 성균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3일 모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3일 모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3일 모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설궁종 1년 8월 13일 모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3일 모 다섯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여 효령대군 이보에게 말 한 필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4일 김이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4일 김이 두번째 기사 일본국 살마주 이집원 우진 우주 태수 등원 희구가 사람을 보내와서 영창전에 진양하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4일 김이 세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덕건대 음문을 불로 지진 시체를 밀성군 집 앞에 버렸다고 하는데 승정원에서는 미처 듣지 못하였느냐. 선왕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삼성으로 하여금 함께 구문하게 하거나 혹은 상금을 걸어서 구하는 자를 구하였으니 승정원은 예전 예의에 의하여 잡아 내 절목을 마련하여 아뢰어라 하니 승정원에서 그를 아뢰기를 시체 버린 자를 구하면 천인은 면포 30필을 주고 양인으로서 벼슬이 있는 자는 벼슬을 상으로 주고 본디 벼슬이 있는 자는 품계를 올려주며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 자는 장 100대에 전가지고 변방으로 옮기고 가까운 이웃과 관령은 장 100대에 친군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삼성은 의정부, 의건부, 대간을 말한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4일 김이 네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소상 뒤에는 마땅히 길복을 올려야 할 것이다. 동지에 또 의대를 진상하는 것이 있는데 길복의 옷으로서 동지에 진상하는 것으로 하고 관례적으로 진상하는 의대는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5일 경신 첫번째 기사 임금이 영찬전에 나아가 추석제를 행하고 또 경안전에 나아가 추석 제사를 지내니 백관이 배제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5일 경신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5일 경신 세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전에 5전의 명일의 진상에는 가축을 잡지 말게 하였는데 금일 의정부 6조의 진상이 어찌하여 다시 가축을 진상하는가. 금으로는 대전에 올리는 병아리 10수 외에는 각 전의 진상이 가축을 사용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과실도 또한 한 소반만 진상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5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원상 한명의 김질이 아뢰기를 교위의 물리들이 다 쇠잔하고 용렬하여 근시하는 군인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당초의 설립도 또한 한때의 편의에 쓰였고 영세의 법을 삼으려는 것이 아니니 청컨대 혁파 소산이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주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5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5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육과 사관원 정은 여호가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보니 의지에 이르기를 예종의 소상 뒤에는 길복을 입는 것이 가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상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통적인 상사 제도이므로 본 조정에서도 다 실행하여 폐기함이 없었는데 지금 거상을 짧게 하는 것은 불가한 듯 싶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너희들이 말이 옳다. 그러나 이미 옛 제도를 상가하여 노산조의 옛 일을 따라서 의논하여 시행한 것이고 또 국가가 연달아 상사를 당하여 부득이 했을 뿐이다 하였다. 이 육등이 다시 아뢰기를 문종의 상은 세조가 부득이하여 편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또한 소상으로 길복을 입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부득이한 일도 없는데 길례를 따르려고 하니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세조가 부득이해서 편의대로 하였고 지금도 또한 부득이한 일이다. 그 부득이한 것은 다름이 없으니 말은 비록 옳으나 따를 수가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5일 경신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한치형 등과 사관원 대사관 김순영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엎드려 의지를 보니 예전 제도를 모방하고 편의를 따라서 예종 소상 뒤부터는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3년상은 편의적 제도에 의하여 짧게 하거나 길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두 번이나 청을 올렸으나 아직 윤호를 얻지 못하여 분격하고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천하의 일은 원칙이 있고 편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는 것을 직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원칙이고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구워내는 것은 편의입니다. 편의는 부득이한 데서 나오는 것이므로 형수가 빠지지 아니하였다면 마침내 구원하지 않았을 것이니 편의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버이가 세상을 떠나면 3년을 거상하고 임금이 돌아가면 부모의 상에 준하여 3년을 거상하였으니 그 법은 하늘에 근본하고 그 의는 땅에 근본하여 3대가 함께 한 바로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나라 문제의 여골제는 대개 일제의 법이 되었으나 100세를 기다려도 의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때가 다르고 세상이 다르다 하여 양음의 예를 지금에 시행하지 못한다 할지만 여굴의 제도도 차마 할 바가 아닙니다. 이미 여굴의 제도가 예법에 미안하다면 1년 만에 길복을 입는 것도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정 때부터 적당히 가감하여 장사를 지내면 곡을 마치고 졸곡하면 흰옷을 입고 제사 때는 최복을 입고서 3년상을 마치는 것을 일대의 정한 제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 중에서도 보고 들은 자는 다 우리나라의 집상의 예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크게 부득이한 일도 없는데 반드시 편의적 제도를 사용하려고 하니 신들의 미혹함이 더 심합니다. 전하의 예종에 대한 정분의 치소는 약간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후계자가 된 의리가 중대한 은혜는 부모와 같이 만극함으로 편의적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한나라의 신자로서 의리상 마땅히 3년 복을 입어야 하므로 세조의 상과 더불어 경중이 없으니 편의적 방법을 쓸 수 없는 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만일 모가 서정을 창단하는 이유로 편의적 제도를 취한다면 예기에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의 상은 1주년으로 탈상하고 그 후부터는 흰옷을 입고 상대를 마친다 하였으니 이는 아버지보다 더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곧 길복을 입는 것이 편의적 방법을 쓸 수 없는 것의 셋째 이유입니다. 예문을 상고하여 보면 70에도 오직 상복이 몸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늙어서 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상을 이룰 수 없으면 상복을 벗어야 하는데 벗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상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늙었다고 해 상복을 벗으면 소장자도 또한 벗을 것이고
병이 있다고 해서 상복을 벗으며 건장한 자도 또한 벗을 것이니 그러한 조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기미를 삼가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성인이 백성의 잘못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자가 예법을 좋아하여 양 바치는 제도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무릇 3년 상에 있어서 어찌 다만 초하루의 희생으로 바치는 양뿐이겠습니까? 영구히 취할 법과 백성들의 본받음이 모두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니 구구한 소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조금 깊이 생각하시고 속히 용단을 내리시어 한결같이 3년의 예제를 준수하게 하여 조선 만세의 법이 되게 한다면 이보다 더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전지하기를 이미 상소의 뜻을 알았다. 지금과 같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는 것이 과연 순수한 상이겠느냐. 부득이할 뿐이다. 주상이 뒤를 이어 아들이 없어서 나는 이것을 염려하였다. 이미 세조의 3년상을 지냈는데 또 다시 예종의 3년상이 있고 나의 유고도 또한 알지 못하니 내가 부득이하다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주상이 어찌 이 뜻을 알겠느냐. 다만 내가 억지로 하였으니 경들은 그렇게 알라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8월 16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6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의주 사람 최마동이가 그 아내 적시와 더불어 일찍이 건주의 올적합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요동으로 도망하였더니 도사가 이복과 식량을 주 우리나라 통사 홍효손에게 붙여서 돌려보냈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6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7일 엠솔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7일 엠솔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7일 엠솔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세조의 대상 뒤로부터 예종의 소상 전까지는 대전의 산손은 청색을 사용하고 사금의 장은 오장을 사용하고 수강련은 아청면포를 싸고 골달 안장의 쌍골두 앞은 흑사피를 싸고 운금은 대량피로 싸되 검은색으로 칠하고 칼집은 검은 수를 들이우고 홀은 흑사피로 장식하고 통계는 연록비로 싸고 영자는 검은 것으로 하고 공대는 말총 식사올로 하고 갑옷과 투구의 집은 연록비로 싸고 연배 대조론 흑이 흑두건 청학 창의를 착용하고 개배 별감은 흑이 흑두근을 착용하고 견마배 정골 달배 보마배의 대배의 여러 인운과 취라치는 흑이 흑립을 착용하게 하소서 하였다. 운금은 의장에 쓰는 큰 칼을 말한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7일 엠솔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7일 엠솔 다섯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소중개의 죄는 반드시 베어 죽여야 하나 그러나 갑자기 잡아오면 혹 일이 생길까 두렵고 또 꽤 오려고 하다가 신용으로 잃는 것도 불가하니 만일 동료 중에 가까이 사는 사람으로서 오는 자가 있거든 경히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유서가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소중개는 처음에 우리가 불러서 온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 조정에 입시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됨이 완미하고 우둔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서 가히 쓸 수가 없는 인물인데 벼슬을 받아 녹을 먹은 지가 15년이 넘었으니 은혜가 실로 적지 않다. 이제 휴가를 청하여 가서 드디어 돌아오지 않을 계획을 하고 도리어 오만한 말을 함부로 하니 법으로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다. 낭보 아한의 일은 너희들도 아는 바이다. 능히 군사를 보내어 잡아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바야흐로 제각기 생업을 편안히 여기고 있는데 사유도 알지 못하면서 혹 스스로 경솔하게 소요하여 옷과 도를 함께 태워버린다면 비록 소중개를 베어 죽여도 또한 이익되는 바가 없으므로 아직 그대로 두어 묻지 않고 있다. 만일 순과 역을 밝게 알아서 스스로 능히 잡아오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중하게 상을 줄 것이니 너는 돌아가서 동료에게 말하여 공을 세워서 상을 받게 하라. 만일 혹 할 수 없다면 또한 억지로 할 것은 없다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러서 보내라 하였다.
성종시로 7권 성종 1년 8월 17일 임술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18일 개회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18일 개회 두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특별히 두로 등을 보내와서 토사물을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엎드려 생각하건대 국가에 일이 없고 변방에 별난이 일어나지 않아서 봉수는 밤마다 편안을 알리고 광비는 날마다 들어와 바치게 되니 폐하의 만세를 지극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마 소경 뇌충이 국조의 높은 명령을 받으러 근자의 축전의 태제부에 부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 종정국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달려갔으니 이에 정벌의 공로가 며칠 안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농부와 전부가 서로 더불어 야외에서 지내고 가정에서 활락하게 있을 여가가 없는데 또 거기에 8번 궁을 건축하는 일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그 비용이 많고 번잡하여 힘이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릇 우리나라의 무사가 된 자는 대대로 궁시가에 태어나 이 신을 숭배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내충이 사신을 보낼 배를 준비하여 상관과 부관의 두 관원 즉 사천수자와 종소 서기를 보내 보잘것없는 토산물을 가지고 가서 집사 각하에게 드리면서 귀국의 좋은 물건 가운데 바라는 것을 고하려고 하는데 용납하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폐하는 바로 선왕의 불심을 이어받은 천자의 존귀한 후에 이어서 그 선을 쌓고도 남는 경사가 생각하건대 예전보다 감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로지 신을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릇 신과 불은 한 몸입니다. 비유하면 얼음이 물로서 만들어진 것과 같은 것으로 얼음이 풀리면 바로 물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과 일본은 법리에 대하여 말하면 어떤 때는 부처를 신이라 하고 어떤 때는 신을 부처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즉 귀국의 후한 선물을 받아서 관순에 가득 싣고 냉천진 입구에 은덕에 도착하면 문득 신궁이 순식간에 완공된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수의 만안을 받으러 비는 한 가지 일입니다. 부디 저희 심정을 생각하셔서 많은 선물을 내려주신다면 매우 다행스러워 희망이 지극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봄이 와서 얼음이 점점 풀리는데 건강 보존하시기를 바라고 이만 그칩니다 하였다. 8번 궁은 8번 신을 모신 별궁을 말하는데 8번 신이란 일본 고대 궁시 신을 말한다.